2번 큐티클 케어를 끝마쳤다면 3번 컬러링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핑거볼 작업을 먼저 해줄게요. 핑거볼 작업은 물을 담아둔 볼에 손을 담궈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핑거볼은 손을 물에 담글 수 있는 그릇이라면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핑거볼 작업 후에 물기는 반드시 키친타올에 닦아주셔야 하는데 수건이나 옷에 손을 닿게 되면 모처럼 제거한 먼지가 다시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는 반드시 키친타올에 닦아주세요. 핑거볼 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본적인 컬러링의 과정은 첫째로 베이스 젤을 바른 후 두 번째 컬러 젤을 올리고 세 번째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베이스 젤은 유지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일 아트의 지속력을 결정하는 젤입니다. 베이스 젤을 바르기 전에 프라이머 혹은 아세톤으로 유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유수분 제거 과정을 해주시게 되면 베이스 젤의 유지력을 업시켜주게 돼요. 유수분을 제거하여 베이스 젤의 유지력을 업시켜준 후에 네일 아트의 지속력을 결정하는 베이스 젤을 발라주세요. 베이스 젤을 바른 후에는 컬러 젤을 바르게 되는데 컬러 젤은 네일 아트의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존재감이 뚜렷한 젤입니다. 컬러 젤을 바른 후엔 마무리로 탑젤을 바르게 되는데 탑젤의 기능은 컬러 젤의 보호와 광택이에요. 연약한 컬러를 보호하고 젤 네일 특유의 아름다운 광택은 이 탑젤이 해주는 거예요. 베이스 젤, 컬러 젤, 탑젤 모두 바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베이스 젤과 탑젤은 투명이기 때문에 젤이 잘 보이도록 컬러 젤을 예로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젤 폴리시를 열게 되면 브러쉬에 내용물이 엄청나게 묻어 있을 거예요. 이걸 병의 입구를 이용하여서 긁어주시면 이렇게 내용물이 제거가 돼요. 이런 식으로 브러쉬에 있는 젤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병 입구에 있는 젤을 브러쉬 끝에 살짝 떠오는 거예요. 브러쉬는 자세히 보시면 얄쌍한 옆과 널쩍한 정면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젤을 살짝 떠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 돼요. 컬러링을 할 때는 널쩍한 면을 이용해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바르는 방법은 베이스 젤, 컬러 젤, 탑젤 모두 동일하다고 했어요. 손톱 위에 브러쉬를 가져다 대고 살포시 눌러주게 되면 브러쉬의 면적이 넓어져요. 그 상태로 천천히 아래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1번 터치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터치는 코너와 사이드를 동시에 진행할 건데 될 수 있는 한 가장 가운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브러쉬가 누르면 넓어지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좀 더 아래에 브러쉬를 갖다 대고 눌러줄게요. 브러쉬를 아래 대고 누르지 않았다면 브러쉬가 손톱 밖으로 나가버렸겠죠. 브러쉬 솔에 왼쪽을 집중해 주시고 천천히 칠해 주세요. 이때 코너를 칠할 땐 브러쉬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도를 움직이면서 코너를 돌고 있어요. 컬러를 칠할 때는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칠해 주셔야 해요. 이제 2번 터치가 끝났습니다. 3번 터치도 2번 터치와 마찬가지로 칠해주세요. 3번 터치가 마무리됐어요. 4번 터치는 프리엣지라고 불리는 손톱 단면을 칠해줄 건데 간혹 프리엣지를 칠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프리엣지는 반드시 칠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프리엣지를 컬러링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손톱 아래로 컬러가 뭉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컬러가 뭉친 상태에서 젤램프에 들어가서 경화가 되게 되면 뭉친 상태 그대로 굳어지기 때문에 그 뭉쳐서 굳은 부분이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 떨어지게 될 때 다른 부분들을 같이 붙잡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손상된 부분을 기점으로 점점 더 컬러의 손상이 이어지게 돼요. 이렇게 컬러링 할 때 하는 실수가 네일 아트의 유지력을 저하시킵니다. 4번 터치가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5번 터치를 해줄 건데요. 2번과 3번 터치 때 최대한 가운데에서 했다면 5번 터치 때 칠할 면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편해져요. 그럼 마지막인 5번 터치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컬러링을 할 때는 규칙적으로 순서 있게 하는 것이 마구잡이로 바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또 4번과 5번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이유는 5번을 먼저 바르고 4번을 바르려고 하면 4번을 칠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종종 발생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지켜서 바르는 것이 습관화가 되도록 해주세요. 5번 터치 후에는 울퉁불퉁 브러쉬 자국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 자국을 결 정리를 통해서 최대한 없애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브러쉬 자국은 남아있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손톱 위에 젤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브러쉬 자국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돼요. 이 과정을 셀프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셀프 레벨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큐어링을 하신다면 브러쉬 자국 그대로 큐어링이 되기 때문에 컬러링 후에는 셀프 레벨링이 되는 시간을 주시고 큐어링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컬러링한 거를 보시면 1mm 정도 여유를 남기고 칠해줬어요. 1mm를 남기고 컬러링하는 것과 꽉 채워 컬러링하는 것의 난이도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꽉 채워 바르지 않습니다. 젤 램프에는 4가지의 버튼이 있는데 10초 타이머, 30초 타이머, 60초 타이머, 로우 히팅 버튼이 있어요. 30초 버튼을 누르면 30초만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30초 이후에는 불이 꺼지게 돼요. 로우 히팅 버튼은 좀 더 약한 빛의 강도로 큐어링하는 것인데 이 기능은 사용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머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아도 램프 안에 물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버튼 자체를 쓰는 일은 없었어요. 간혹 큐어링 후에 손톱 위에 젤이 쭈글쭈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떨어지는 젤 램프의 성능, 젤 폴리시 자체의 문제, 젤 폴리시를 너무 두껍게 바를 때, 큐어링을 너무 짧게 했을 때, 또 램프의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손을 확실히 램프 안에 넣어주셔야 하는데 램프의 빛이 애매하게 도달하게 넣는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젤 폴리시 제품마다 다르지만 큐어링 후에 끈적끈적한 것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미경화 젤이라고 하는데 이 미경화 젤은 큐어링을 아무리 오래 하여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젤 폴리시를 큐어링한 후에 남는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경화 젤은 키친타올에 젤 클렌저를 적셔서 닦아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젤 폴리시는 큐어링 후에도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제품들이 있는데 닦다라는 뜻인 와이프에 않다라는 뜻의 넌이 붙어서 닦지 않는다는 뜻인 논 와이프 제품이 그렇습니다. 논 와이프 베이스 젤, 논 와이프 탑 젤, 제품 앞에 논 와이프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이렇게 미경화 젤이 남지 않아서 닦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트를 하면서 미경화 젤이 필요한 아트가 있고 필요하지 않는 아트가 있기 때문에 미경화 젤이 남는 제품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젤 네일에 필요한 스타트 도구는 샵 7번 영상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해당 영상의 끝부분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큐티클 케어가 끝난 손을 핑거볼 작업해 줄게요. 볼에 물을 담가두고 손을 담그는데 손톱 사이사이에 먼지가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끝을 조물조물 움직이면서 30초간 담가둘게요. 30초 정도 담가준 후에 물기는 키친타올에 닦아주세요. 핑거볼 작업까지의 키친타올은 치워주시고 컬러링을 들어갈 때는 깨끗한 새로운 키친타올을 깔아주세요. 베이스 젤을 바르기 전에 베이스 젤의 유지력을 더욱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유수분 제거 작업을 먼저 해줄게요. 유수분 제거는 프라이머라는 제품을 이용하셔도 좋고 아세톤을 이용하여 유수분을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아세톤을 담은 디펜디시에 브러쉬를 담가서 적셔주세요. 그럼 브러쉬에 아세톤이 너무 많이 묻어요. 키친타올에 살짝 찍어주시면 손톱에 사용하기 좋은 적당한 양이 남게 돼요.
유수분 제거 작업은 그 다음 발을 베이스 젤의 유지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드부터 손톱 단면인 프리엣지까지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이제 베이스 젤을 발라줄 건데 기둥과 브러쉬에 묻어있는 젤을 병의 입구를 이용하여 모두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입구에 남아있는 젤을 브러쉬 끝에 살짝 떠오는 거예요. 브러쉬를 정 가운데 올린 후 내려주시는데 보시면 컬러링을 제 오른쪽 무릎 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를 잡은 손과 컬러링 받는 손이 모두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브러쉬를 잡은 손은 허공에 둥둥 떠서 바르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지지대 삼아서 컬러링 해주고 있어요. 지지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 1번 터치를 끝냈습니다. 2번 터치인 사이드와 코너를 하는데 최대한 가운데에서 시작하셔야 5번 터치 때 쉽다고 했어요. 2번 터치를 끝냈고 3번 터치를 하는데 촬영을 하면서 컬러링을 하느라 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3번 터치가 잘 안 되는데 컬러링은 꼭 한 번에 끝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칠하기 좋은 각도로 변형하면서 완벽하게 칠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3번 터치를 끝냈어요. 4번 터치, 손톱 단면인 프리엣지. 손톱 아래에 젤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5번 터치인 큐티클 라인. 2번, 3번 터치 때 최대한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5번 터치는 바르기가 쉬워요. 브러쉬의 방향은 상관없어요. 지금 저는 꽉 채워 바르고 있는데 꼭 1mm 남기고 컬러링 해주세요. 5번 터치까지 끝냈다면 전체적으로 가볍게 결 정리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링을 하면서 브러쉬를 잡은 손은 반드시 지지대가 필요하고 오른손을 컬러링할 땐 오른쪽 무릎 위에 양손을 올려서 작업해요. 왼손을 컬러링할 땐 왼쪽 무릎에 양손을 올려서 작업해요. 어느 손을 먼저 컬러링을 하든 상관없는데 한쪽 손에 컬러링을 시작하셨다면 유수분 제거, 베이스, 컬러, 탑 등 모든 과정을 끝낸 후에 다른 한쪽 손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왼손으로 오른손 컬러링을 하고 있습니다. 손톱이 짧기 때문에 살에 젤이 잘 묻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안 묻힐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컬러링을 하는 거예요. 4번 터치를 할 때 브러쉬 끝을 아주 조금만 이용해서 컬러링하고 있어요. 젤 폴리쉬가 손톱 아래 뭉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5번 터치. 터치는 꼭 단 한 번에 끝내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바르는 것이 중요해요. 결 정리를 해주는데 결 정리는 너무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컬러링 후에 미세한 브러쉬 자국은 시간이 좀 흐르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걸 셀프 레벨링이라고 해요. 큐어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살에 묻어있는 젤들을 제거해 주세요. 모든 수정은 램프에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거예요. 5손가락 모두 베이스 젤을 끝냈다면 30초간 큐어링을 해주시고 컬러링을 들어갈게요. 브러쉬의 양은 적게 뜨시는 게 좋아요. 하다가 모자르면 다시 떠오면 되지만 양이 많은 경우에는 키친타올에 젤 클렌저를 적셔서 양 조절에 실패한 손톱을 닦아내고 다시 칠하셔야 해요. 내 손톱에 바르기 좋은 적당한 양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내 생각보다 적게 떠오시는 게 좋아요. 1번 터치를 끝냈어요. 2번 터치, 브러쉬를 저 아래서부터 눌러서 가져오고 있어요. 코너를 돌 땐 브러쉬는 거의 멈춰 있는 상태에서 각도만 돌리는 거예요. 천천히 정확하게 발라주세요. 2번 터치가 끝났습니다. 3번 터치. 너무 빨리 칠하면 젤이 미처 따라오지를 못해요. 젤의 양이 많은 것보단 적은 것이 좋고 빨리 칠하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정확하게 칠하는 것이 중요해요. 4번 터치. 젤이 손톱 아래에 끼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큐어링을 하기 전 체크 과정에서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깜빡 잊고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볼 때마다 바로바로 제거해 주세요. 5번 터치. 컬러를 한 번 바르는 것을 원콧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투콧에서 3콧까지 진행해요. 컬러를 칠할 때는 원콧대가 가장 어려워요. 5손가락에 컬러를 다 칠해줬다면 큐어링 전에 체크 꼼꼼히 해주시고 30초간 큐어링 해주세요. 색상의 발색을 위해서 투콧 진행할게요. 1번 터치. 컬러링을 할 때 브러쉬는 일직선으로 빠지는 거예요. 브러쉬가 무릎을 찍으면 잘못 바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초보 단계이고 잘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컬러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을 찍는 상황이 어쩔 수 없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위에서 컬러링을 할 때는 맨살 위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 맨살이 아니고 옷이 있었다면 브러쉬가 무릎을 찍을 때 브러쉬에 먼지가 왕창 묻게 돼요. 반드시 맨살 위에서 작업해주세요. 5번 터치. 결 정리를 하실 때는 브러쉬를 조금 빨리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브러쉬 잡은 손의 힘을 최대한 빼주시고 컬러링 할 때보다는 브러쉬를 좀 더 눕혀주세요. 5손가락을 다 투콧 했다면 큐어링 전에 젤이 살에 묻은 것은 없는지, 손톱 밖으로 넘친 것은 없는지, 손톱 아래 끼지는 않았는지, 다시 발라줘야 할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고 큐어링 해주세요. 큐어링을 하면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고 큐어링 30초 해주세요. 큐어링을 하고 나온 손에 저는 3콧을 진행할게요. 쉐입 잡기부터 큐티클 케어, 컬러링까지 모든 작업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려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일샵과는 다르게 한 손으로만 작업을 해야 하고 더욱이 잘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도 작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고 실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한번 네일아트 작업을 해놓으면 한 달 이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빠르게 바르려고 하기보다는 느리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꼭 하루 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는 손톱 길이 조정과 쉐입을 잡아주고 그 다음 날에는 푸셔와 니퍼를 이용하여 큐티클 케어 작업을, 그 다음 날에는 컬러링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 컬러링마저도 한쪽 손만 하고 그 다음날 나머지 한쪽 손을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하루 안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완벽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엉망으로 발라서 예쁘지 않게 2주 유지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발라서 예쁘게 한 달 이상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3콧이 끝났다면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탑젤을 발라줄게요. 베이스, 컬러, 탑 모두 바르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탑젤도 마찬가지로 양을 적게 떠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통통하게 유리알처럼 만드는 작업은 스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지 않을 거예요. 큐어링 전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큐어링 해주세요. 탑젤은 2콧을 진행해 주실 건데 탑젤 1콧은 30초 큐어링, 탑젤 2콧은 100초 큐어링 해주세요.
컬러링 과정이 끝났습니다. 미경화 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젤 클렌저로 닦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손가락에 물티슈를 감아서 살에 묻은 채 큐어링 된 젤을 긁어주듯이 닦아주세요. 그럼 살에 붙어서 경화된 젤들이 어느 정도 떨어질 거예요. 이제 컬러링의 모든 과정이 끝이 났어요. 컬러링의 준비물과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핑거볼에 손을 담가서 먼지 제거 작업을 해주신 후에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내주시고 컬러링을 들어가기 전에 깨끗한 키친타올로 바닥을 교체해주세요. 딥앤디쉬에 아세톤을 부어 라운드 브러쉬를 이용하여 손톱에 유수분 제거 작업을 해주시고 베이스 젤, 컬러 젤, 탑 젤을 바른 후에는 젤 램프에 큐어링 해주세요. 베이스 젤은 1콧 30초 큐어링 했어요. 컬러 젤은 3콧 30초 큐어링 했는데 3콧까지 가셔도 되고 2콧에서 멈추셔도 되고 그건 선택하시면 돼요. 탑 젤은 2콧 진행하였는데 1콧은 30초 큐어링, 마지막 2콧은 100초 큐어링 해줬어요. 탑젤을 투콧 바르는 것이 유지력에 훨씬 도움이 되지만 탑젤을 투콧 바를 때는 특이한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 현상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여러분은 원콧 100초 큐어링 해주세요. 컬러링을 하다가 실수가 있을 때는 키친타올에 젤 클렌저를 적셔서 실수한 손톱의 젤을 제거하거나 살에 묻은 젤을 제거하기도 해요. 이때 사용할 키친타올은 적당한 크기로 미리 잘라두시는 게 좋아요. 키친타올을 찢을 때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컬러링을 작업하면서 키친타올을 찢지 않도록 해주세요. 최종적으로 큐어링을 마친 후에는 물티슈를 손가락에 감아서 경화된 젤을 살에서 떼내어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젤네일 한 달 유지 인증과 꽉 채워 바르면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